이번 시간에는 인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교재 19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도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자, 첫 번째로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정의. 중국과 일본에서는 동양권이죠. 동양권에서는 민권, 백성의 권리, 민권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했지만 1946년에 공포된 일본 헌법에서 포츠담 선언 제10항 펀더멘털 휴먼 라이트를 기본적 인권이라고 번역하면서 우리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권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풀어서 써보면요. 사람인, 그 다음에 권세권, 권리, 권력 할 때 권세권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권 글자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울추를 의미하는 저울추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란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이 갖는 권력의 평등을 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 권력의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한정된 권력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백성이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권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만큼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이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인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인권선언 제2조에 보면 사회적인 신분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세계 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인 견해,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적 또는 사회적인 신분들, 지역의 출신들,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 신분에 따른 그 어떤 구분, 종류의 차별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특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종이나 출신 국가나 지역적인 차이나 모든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 사람이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그 인권은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여러 나라가 협약한 그 세계 인권선언 제2조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이렇게 명시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만약에 국가가 공동체의 어떤 힘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포악함, 어떤 폭행적인 권력들을 제지해주지 않는다면 약자들,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또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이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은 자기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가가 국가의 힘으로 이것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양권 국가를 살펴봤고요. 이제 영어권 국가,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인권을 개념하고 있는지,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요,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인간의 권리, Right of Man 이라는 번역서로 출간하면서 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Right of Man 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man이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man이라는 단어가 배제 및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uman right, 인간이라는 단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권을 human right라고 번역하죠. 휴먼 라이트에서 라이트란 본래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합리적인 것, 합법적인 것, 정당한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합리적이고 법에 맞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인권이 지향해 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즉 인권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가치가 뭐냐?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이게 뭐라고요? 인권이라고 했죠. 인권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것, 법적으로 인권을 명시해 두어야 사회적인 약자들도 이 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고 그 인권을, 기본적인 인권들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합법적이어야 한다. 인권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국가의 법으로 명시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건 누가 생각해도 공평하고 정당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힘이 센 사람은 많은 권리를 누리고, 힘이 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그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사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권이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정당하고 올바른 방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인권의 내용에 따른 관점. 인권을 얼만큼 어떤 내용으로 보장해 주는가를 생각하는 관점들, 생각하는 그 방향들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급진적 보편주의, 급진적 상대주의, 그 다음에 강한 상대주의, 약한 상대주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재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자, 인권의 내용에 따른 관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의 보편성. 인권이 얼만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인권을 규정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진적 보편주의, 급진적 상대주의, 강한 상대주의, 약한 상대주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급진적 보편주의를 보면요,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문화나 역사적인 차이에 따라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진적 보편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문화가 달라져도,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역사적인 배경에 차이가 있어도, 국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 집단의 문화가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지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급진적 보편주의라고 말합니다. 또요, 급진적 상대주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급진적 상대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급진적 상대주의는 문화만이 모든 가치의 궁극적 기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모든 사회가 형성되는 밑바탕에는 문화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생각도,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도 다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어떤 문화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어떤 사회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인정 여부는 특정 사회의 문화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문화에 따라서 그 사회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권을 얼만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가 규정하는 것이고 그 사회의 문화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한 상대주의입니다. 강한 상대주의. 원칙적으로 인권은 특정한 사회의 문화를 비롯한 다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인권은 그 사회 집단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인권이란 어떤 특정한 사회의 문화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다른 환경이란 무엇이겠어요? 경제, 정치, 자연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인권은 그 사회 집단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집단에 소속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인권을 지켜줘야 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은 단지 문화적으로 특정한 가치를 점검하는 차원일 뿐이고
가치의 변화와 상대성에 중점을 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이란, 이 강한 상대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인권이란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가 보장해주는 그 인권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어떤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 꼭 그렇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형편에 따라서 이 정도 수준의 우리 사회가 규정해주는 보편적인 우리 사회가 규정해주는 인권을 생각할 때, 이 보편적인 인권에 비추어 얼만큼 지금 보장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점검하는 그런 차원일 뿐이라는 겁니다. 가치의 변화와 상대성에 중점을 둡니다. 가치가 변하고 가치가 변하다 보면 인권도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있고, 적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약한 상대주의입니다. 보편적 인권을 전제로 하며 문화에 따른 수정을 부차적인 것으로 봅니다. 약한 상대주의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을 지켜줘야 하지만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인권의 법적인 성격에 대한 관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권리 법력설이 있고요. 인권은 법 이전의 개념이며 또한 동시에 법의 근거가 된다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인권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권리 법력설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법적으로 힘을 갖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은 하나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이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 인권을 담보할 수 있는 실정법, 그러니까 법에 실제적으로 규정된, 법으로 실제적으로 정해진 그 실정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2조 1호에 보면,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인권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세계 인권 선언, 이런 것들의 인정하는, 거기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관점은요, 인권은 법 이전의 개념이다. 또한 동시에 법의 근거가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꼭 법으로 인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법에 인권을 이렇게 보장되어 해줘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인권은 그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인권의 초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도 인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인권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다 지켜달라고 요구한다면, 법적인 성격이 없거나 약한 상태에서는 인권의 공존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나는 내 인권을 지킬 거야 라고 많은 권리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누리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 인권마저도 누릴 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공존 가능성이 위협받는다. 두 번째로 인권의 개념이 극히 확장돼요. 다양한 부분에 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부분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다양한 요구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 보이시나요? 휴먼 라이트라는 프레드먼이 2009년에 쓴 책인데 우리나라의 이름으로는 인권의 대전환이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프레드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인권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들이 막 갑자기 늘어나 버려서 사회적으로 곤란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제적인 용어인데요. 인권 인플레이션.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다양한 권리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함으로써 인권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사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좀 볼까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어때요? 인권을 보호합시다 라는 글자를 쓰면서 어떤 사람을 엎드리라고 하고 그걸 밟고 올라서서 인권을 보호합시다 라고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인권 보호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여러분, 인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으면서 자기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인권들이 잘 보장되고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학교 생활, 여러분의 삶에도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세 번째 강의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